네, 안녕하세요. 초급 수영 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다들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5월 달은 또 어버이날과 그리고 어린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있어서 상당히 바쁜 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한 마음 잘 전하고, 늘 그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지내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도 모두 다 잘 보냈다고 그리고 잘 보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11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었던 자유형과 배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고요. 두 영법을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한번 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숙련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용법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원리나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비효율적인 동작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협응된 동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한 번쯤 여러분들의 영법을 한번 다시 리뷰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초급 수영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영법에 대한 숙련이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수상 안전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구조법에 대해서 알려준 이유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고 이러한 기본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떠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수상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했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생존 수영, 여러분의 생명과 연결된 생존 수영에 대해서도 누누이 많이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형과 배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초급 이제 막 수영을 하는 사람한테 수영을 알려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망각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 번 더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재구성 머릿속에서 인지 재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이 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았던 것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안 지식을 타인에게 혹은 초급자에게 알려준다고 상상을 해보고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보다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속도 곡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초보자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 그리고 이 초보자에게 어떻게 알려주지? 라는 생각을 한번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고 난 다음에 어, 세분화해서 팔은 이렇게 하고 다리는 이렇게 하고 호흡은 이렇게 한다. 라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초보자 입장에서는 팔, 다리, 호흡 한 번에 알려주면은 과연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자전거를 타거나 어떠한 스포츠를 처음 배울 때 아주 기본적인 동작부터 처음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시작을 하고요. 그게 숙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난이도로 점점 올라가야 될 듯이 수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팔의 롤링과 킥과 호흡 이런 게 모두 다 완벽한 협응을 이루는 거는 네, 아마 정말 그 천재가 아닌 이상 아마 할 수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각 동작의 원리와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영장 가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기 몸으로 하는 것과 이론의 어느 정도 갭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때 롤링을 조금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캐치를 조금 빠른 타이밍, 그리고 풀을 좀 끝까지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스칠 때까지 쭉 밀어볼까. 호흡을 할 때 내가 좀 고개를 많이 들었어. 물의 저항.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영을 혼자 하다가 혹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서 있을 때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쉴 때 다시 한번 나의 동작이 어땠지?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고, 혹은 타인을 피드백해 줄 때 그 포인트를 알고 조금 풀을 끝까지 당겨주세요. 혹은 캐치가 너무 느려요. 혹은 고개를 너무 많이 드세요. 라는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피드백을 해주면 200% 여러분의 지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배영 또 속도 곡선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게 있는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형의 영법의 특징으로 수영의 영법 중 가장 빠르게 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쪽 팔이 풀을 하는 동안 다른 한쪽 팔은 쉴 수 있으므로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가장 좋아서 장시간 수영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영법 중 자유형을 가장 먼저 익히는 이유는 배우기 가장 쉽기도 하고 유사시 빠른 대처로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TV나 장거리 수영을 할 때에도 자유형으로 하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효율적인 영법이기도 합니다. 자유형의 속도 곡선입니다. X축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좌측의 Y축은 이동 속도를 이야기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속과 감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캐치, 풀, 피니시,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수업 중 아직은 낯설고 생소한 용어가 있을 텐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익숙하게끔 제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캐치란 손을 입수한 후 손바닥으로 물을 잡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손가락의 간격은 일정하게 벌려 최대한 물의 저항을 높여야 합니다. 손가락 간격은 손바닥에서 힘을 자연스럽게 풀었을 때 벌어지는 너비를 이야기하고요. 다음으로 풀은 손과 팔을 이용하여 뒤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신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팔 동작으로 추진력을 가장 많이 얻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가속의 급격한 증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피니시 동작이 있는데요. 풀 동작 이후 손을 물 위로 꺼내기 전까지 동작을 피니시라고 합니다. 실습 중에 포인트로는 엄지손가락을 허벅지 옆을 스치듯 끝까지 밀어준다 라고 티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물의 저항을 끝까지 얻어서 신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효율적인 동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티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리커버리는 한 팔이 캐치, 풀, 피니시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팔은 물에 신체 저항을 낮추기도 하고 잠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쪽 팔이 리커버리를 하는 동안 다른 한쪽 팔은 캐치, 풀, 피니시를 하므로 신체는 일정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킥은 좌우 번갈아 계속 차게 됩니다. 기본적인 킥은 6비트 킥으로 차고요. 비트킥에 대한 설명은 다리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용어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수영을 할 때 물속에서는 손으로 물을 뒤쪽으로 보냄으로써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
캐치는 가능한 빠르게 하고 물을 젓는 시간은 길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속하는 요령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번은 손을 입수한 후 손바닥으로 물을 잡는다. 이때 다른 한쪽 팔로 리커버리를 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처럼 캐치 동작 이후 그 다음 풀 피니시 리커버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요. 반대팔은 리커버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풀 동작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몸의 옆면까지 팔을 움직여서 물을 젓는다 라고 표현하고, 이때 다른 한쪽 팔은 리커버리를 또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는 피니시 동작으로 풀을 끝내고 손을 물 위로 꺼낼 때까지 말합니다. 이때 다른 한쪽의 팔이 입술을 통해 쉬지 않고 롤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커버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물 위에서 팔을 돌려서 다음 입수에 대비하는 휴식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때 다른 팔은 캐치부터 풀이라는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팔은 리커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수라는 용어인데요. 입수를 할 때 그냥 편하게 물 안에 넣기도 하지만 손끝부터 물에 넣어서 마찰을 최소화하여서 아무래도 빠르게 입수 후 캐치까지 하기 위해서 손끝부터 넣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킥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위아래로 계속 다운킥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얘기했던 캐치라는 동작에 대하여 좀 자세히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캐치의 타이밍에 따라 속도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한 A와 캐치가 느린 B를 속도 곡선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캐치 후 급격히 세로축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쌓여서 결과적으로 A가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또한 타이밍이 빠를수록 많은 양의 물을 뒤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영에서는 입수 후 물을 잡아 뒤쪽으로 보내므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 추진력을 만들어서 단숨에 가속을 합니다. 특히 자유형은 팔이 추진력을 만드는 비율이 높으며 입수 직후에 캐치를 하면 가장 크게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잡는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많은 물을 뒤쪽으로 보낼 수 있고 그 반작용으로 추진력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설령 빠르게 캐치를 하더라도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물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뒤쪽으로 보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팔꿈치를 구부리면 팔 전체에 힘이 들어가서 물을 확실하게 끌어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은 처음 입수, 캐치, 풀, 피니시 동작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우측 하단은 처음에 설명했었던 리커버리, 엔트리, 푸시, 캐치, 풀, 피니시까지 이러한 일련의 동작은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 다리입니다. 전신이 좌우로 회전하는 롤링이 커지면 스트림라인이 무너져 스피드를 잃어버리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킥인데요. 킥으로 상반신과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형의 추진력은 손으로 물을 저으며 얻을 수 있는데 이때 팔만 억지로 돌리면 몸이 좌우로 회전하는 롤링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림 라인이 무너져 물의 저항을 크게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서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킥의 역할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스트림 라인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등장했는데요. 스트림 라인은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기에 이상적인 자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킥은 이렇게 불필요한 움직임을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동작이지만 꼭 필요한 동작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림을 보면 위에 킥이 없는 경우 물을 보내는 방향이 정확히 뒤쪽이 아닌 비스듬한 뒤쪽이 되기 때문에 추진력이 진행 방향에 맞게 똑바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진행 방향과 마주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킥이 있는 경우 물을 보내는 방향이 바로 뒤가 되기 때문에 추진력이 진행 방향에 맞게 똑바로 작용하여 스트림라인에 가까운 자세가 유지되어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킥이 없으면 좌우 롤링이 심해지고 축의 흔들림과 물의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형의 킥은 추진력을 얻는다는 것보다 상반신과의 균형을 잡기 위한 동작입니다. 아무리 힘껏 차더라도 꼭 효율적인 가속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유형에서는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다리 전체를 사용해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차야 합니다. 킥 동작을 할 때 무릎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고 하반신뿐만 아니라 상반신에도 불필요한 힘이 전달되어 균형이 무너져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보라는 저항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보라는 물체가 물에 부딪히면서 생기는데 물보라가 크다면 그만큼 큰 저항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킥 때문에 물보라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킥에 힘이 들어가서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차야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호흡의 간단한 원리는 공기를 마시고 입수를 할 때 물속에서 잠깐 호흡을 멈추었다가 다시 수면 밖으로 나오기 전에 공기를 코로 내뿜고 수면 밖으로 입이 나온과 동시에 입으로 숨을 내뿜고 동시에 공기를 들여 마십니다. 물속에서 날숨을 할 때에는 코로만 공기를 내뿜어도 되고 코와 입으로 공기를 같이 내뿜어도 됩니다.
물속에서 처음부터 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기를 내뿜기보다는 입수를 하고 나올 때 공기를 내뿜고 중간에는 잠깐 멈추는 게 몸을 덜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폐 내에 부력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인체 내에 폐 공기가 많이 보유하게 되면 부력의 영향으로 물에서 조금 뜰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의 왼쪽 그림은 초급자들이 호흡법을 할 때 물속에서 벽을 잡고 그 다음 옆면으로 호흡을 하는 그림이고요. 우측의 그림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얼굴을 수중으로 돌리고 그 다음 코에서 조금씩 내뱉고 입에서도 내뱉고 마지막 표면 물 수중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입에서 크게 내뱉고 마지막에 바깥에서 호흡을 빠르게 마시는 그림입니다. 이 설명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음성이지만 시범을 보이면 고개를 물속에 넣고 코로 파, 파 이렇게 이러한 사이클로 물속에서 코로 물을 많이 내뱉는 이유는 코로 물을 많이 들어가면 거부감이 느끼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하고 물을 계속 밑 바깥으로 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가 알려드린 사이클을 미리 조금 생각해보고 저렇게 벽면을 잡고 연습을 하게 되면 수영하는 도중에 코로 물이 들어가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평형이나 저병에 비해 자유형은 저항을 크게 받지 않고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을 드는 동작이 크면 몸의 축이 좌우로 흔들려서 크게 감속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축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조금만 들어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을 할 때 얼굴을 많이 들지 않는 것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요령입니다. 입이 수면에 겨우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얼굴 전체가 수면에 나올 정도로 얼굴을 많이 들게 되면 평형과 동일하게 가슴으로 물의 저항을 받아서 크게 감속하게 됩니다. 또한 많이 든 얼굴을 내리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스트림 라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얼굴을 많이 들게 되면은 많이 올라간 만큼 다시 중력에 의해 많이 또 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물의 저항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만큼 가속에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입이 수면에 겨우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움직임이 또 작아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다음 동작과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감속도 최소값으로 하기 때문에 가속에 좀 더 빠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입이 수면에 겨우 나오는 정도로 하게 된다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서툰 경우 얼굴을 과도하게 많이 들게 되는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호흡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당히 많은 얼굴을 치켜 세워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호흡이 서툰 경우 옆이 아니라 앞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옆으로 얼굴을 드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저항을 받아 급격한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옆으로 얼굴을 드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조금 익숙해진다면 얼굴을 들고 수영을 하는 법도 점차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은 얼굴을 과도하게 들고 호흡하는 그림이고요. 얼굴을 과다하게 들게 되면 가슴 쪽이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과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높아지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그 호흡법과 롤링을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목을 옆으로 뒤틀어서 얼굴을 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흡은 상반신이나 롤링과 맞춰가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가끔 롤링과 상관없이 목을 뒤틀어서 얼굴만 수면에 내놓는 것은 좋지 않은 호흡 동작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형이나 배영의 특징 중 하나가 롤링입니다. 롤링은 앞에서 설명한 캐치, 풀, 피니쉬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자유형을 할 때 이러한 롤링에 호흡할 타이밍을 맞추면 좋습니다. 롤링으로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하였을 때 그 상반신의 움직임에 맞춰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 저절로 얼굴이 수면에 나오는데 그 타이밍에 재빠르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으로 인한 감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롤링과 상관없이 호흡을 위해서만 목을 비틀어서 들면은 몸의 중심축이 어그러져 스트림 라인이 무너지고 물의 저항을 받아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 몸의 축은 어긋나지 않게끔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밑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요.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은 한 팔은 리커버리 동작, 그리고 다른 팔은 입수, 캐치하는 동작을 볼 수 있는데요. 호흡을 해도 몸의 중심축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입만 수면으로 나오게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롤링과 상반신의 그 비틀림에 맞추어 호흡을 하게 되면은 호흡을 하여도 몸의 중심축은 어긋나지 않는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영 자세에 대해 들어가기에 앞서 배영의 속도 곡선을 한번 보고 용어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과 같이 X축은 시간, Y축은 이동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두 영법의 비교를 통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좌측은 배영, 그리고 우측은 자유형의 속도 곡선입니다. 배영의 속도 곡선은 자유형과 곡선의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며 가속과 감속은 작은 경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차이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속도는 자유형보다 느려서 최고점의 높이가 배영이 약간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형의 최고 속도가
입수이라는 예시를 들었으면 배영의 최고 속도는 4.5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유형과 동일한 용어로 물을 잡는 동작인 캐치, 당기는 풀, 그리고 푸시, 마무리, 피니시, 그리고 회복 동작인 리커버리 동작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분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팔 동작입니다. 배영의 팔 동작은 물 잡기인 1번 캐치, 2번 당기고 밀기인 풀앤푸시, 3번 손을 물에서 빼는 피니쉬, 4번 팔을 수중 밖에서 돌리는 되돌리기인 리커버리로 구분됩니다. 우측 그림처럼 1번 캐치는 손바닥이 인체에서 바깥면을 향하고 새끼손가락부터 입수하게 됩니다. 이후 손이 손목부터 휘어져 물을 잡는 것이며 이때 몸의 롤링은 최대가 됩니다. 롤링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물을 강하게 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저항함으로써 인체는 회전하게 됩니다. 2번 당기기인 풀은 팔 전체로 물을 캐치한 후 팔꿈치를 구부리기 시작하고 팔은 발 쪽을 향해 신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 쪽으로 미는 것을 말합니다. 3번 밀기인 푸시는 손목에 스냅을 넣어 단숨에 물을 후방으로 밀어내고 이때 스피드는 최대로 가속이 됩니다. 마지막 4번 되돌리기인 리커버리는 수중에서 적기가 끝난 손은 어깨에 힘을 빼고 대퇴부 옆에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되돌리기 하게 됩니다. 손은 어깨 위를 지나고 이때 몸의 롤링을 이용해서 어깨를 되도록 수면 위에 있도록 해야 물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배영에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타이밍으로 간결하게 동작을 해야 합니다. 입수 후 곧바로 팔꿈치에서부터 손바닥까지의 앞팔을 사용해서 다리 쪽을 향해 물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반작용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 추진력이 생겨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 파란색 방향으로 팔을 펴서 물의 깊은 곳을 젓는 쪽이 물을 많이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하면 힘이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어 진행 방향으로 추진력이 작아집니다. 게다가 힘이 아래로 전달되는 반동 때문에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므로 물의 저항이 커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도 소비하게 됩니다. 우측에 캐치 타이밍에 따른 속도 비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처럼 팔을 크게 저었을 때 속도가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 동작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배영에서는 스트로크를 할 때 앞팔부터 당겨서 물을 젓는데 이때 팔꿈치부터 당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얕은 곳을 젓고 있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을 확실하게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왼쪽의 사진처럼 손바닥으로 물을 밀어주어야 효과적입니다. 피니쉬와 리커버리 동작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속도 그래프에서 보았듯 피니쉬 동작에서는 이미 감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최대한 빼고 간결한 동작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좌측 사진처럼 피니쉬에서 강하게 힘을 주지 말고 재빠르게 물속에서 손을 싹 빼고 반대쪽 팔은 빠르게 다음 캐치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우측 팔은 이미 캐치 동작을 하고 있고 입수 시 손바닥의 방향은
어디 면을 향하고 있었죠? 네, 바깥쪽 면 혹은 옆면을 향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피니쉬에서 힘을 주면 물의 저항을 받아 물보라가 크게 일어나고, 또 피니쉬를 할 때에는 이미 속도의 절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힘을 더해도 효과적인 가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피니쉬에서 힘을 빼면 물의 저항이 작아져서 물보라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가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리커버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원활한 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니쉬에서는 팔을 살짝 돌려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보게 하여 저항을 줄여 물 밖으로 손을 빼고, 리커버리 후 캐치를 하러 수중으로 들어갈 때는 어디 손가락이 먼저 들어간다고 했죠? 네, 새끼손가락이 먼저 입수하여 팔을 돌려주면 저항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꺼낼 때 엄지, 물에 넣을 때 새끼손가락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섯 번째, 배영 발차기의 방법으로 처음 배영뜨기를 한 후 이때 얼굴, 가슴, 배 부분이 조금씩 물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하며 호흡을 몇 퍼센트 유지하죠? 네, 80%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왼다리에 무릎을 구부려 발을 아래로 내립니다. 내린 다리를 위로 올려주며 오른다리에 무릎을 구부려 발을 내리고 교차하는 다리 동작을 반복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부가 설명을 하면 크게 골반, 무릎, 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발목에는 힘을 60%만 주어 쭉 펴줍니다. 왜냐하면 물과 닿는 표면을 넓히기도 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번 그림처럼 오른쪽 골반과 무릎을 위로 올릴 때 왼쪽 발은 밑으로 밀어줍니다. 이러한 이유는 밸런스를 맞추는 동작입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오른 골반 그리고 무릎이 업과 동시에 왼발은 아랫방향으로 밀고 오른발을 위를 향해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러한 동작은 구분 동작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부드러운 체인과 같은 연결 동작입니다. 2번 동작은 오른 무릎과 발을 밑으로 내리는 즉시 왼 무릎과 왼 발을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추진력이 모여 신체를 머리 방향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3번 동작은 오른 무릎과 왼 발을 밑으로 밀고 왼 무릎과 왼 발을 위로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꼭 이렇게 상상해보면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발을 깊은 위치에서 대퇴에 힘을 주어 발등으로 위쪽으로 차 올리는데 이때 무릎이나 발목에 힘을 주면 다리가 일직선이 되어서 추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허리가 처지면 몸이 가라앉아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리면 배나 다리까지 수면으로 나와 헛발질이 되기 때문에 다리는 밑에서 위로 차올릴 때 힘을 주어 탄력이 된 상태로 내리는 것이 가장 저항력이 적은 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영에서 킥은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반신과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실행하게 됩니다. 다리로 균형을 잡아서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게 되는데 배영킥의 목적은 자유형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왼쪽은 킥판을 허벅지에 끼고 배영 스트로크만 하는 사진이고 우측 상단의 사진은 배영 발차기와 스트로크를 같이 해주는 사진입니다.
좌우 팔을 한쪽씩 이용해 물을 젓는 배영에서는 팔을 물속에 넣을 때마다 롤링 때문에 전신이 좌우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 회전을 없애서 물의 저항이 적은 스트림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킥의 역할입니다. 자유형과 마찬가지로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다리 전체를 이용해서 깃발처럼 나부끼는 플러터 킥을 하고, 킥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을 무너뜨려 저항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발이 움직이는 거리가 커지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좌측 하단의 사진은 정면에서 봐도 축이 구부러져서 몸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사진은 스트로크를 해도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발의 킥 덕분이겠죠? 배영에서 몸의 롤링에 맞춰 킥을 하면 다리는 자연스럽게 대각선 측면을 차게 됩니다. 이때 롤링과 킥의 합력의 방향이 평행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킥이 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 다리를 위아래로 차려고만 의식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고관절이나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좌우로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롤링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이 뒤죽박죽 됩니다. 결국 균형이 무너져 물의 저항을 받아 감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영에서 킥을 하는 방향은 바로 위나 아래가 아니라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평행 방향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킥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또 올바른 킥이라면 수면에 무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옆 방향으로 차는 올바른 킥은 무릎이 수면 위로 나오지 않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킥을 위로 차면 무릎이 수면 위로 계속 나오게 되고 물의 저항을 정통으로 받아 가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릎이 수면에 나와 있으면 물보라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리가 물의 저항을 받고 있어서 올바른 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배영은 처음에도 말했듯이 물속에 얼굴을 넣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수영 영법이며, 얼굴이 수면 위를 향하기 때문에 호흡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배영에서도 호흡법은 꼭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기 전 아주 기초적인 호흡법이 있습니다. 다들 제 설명을 듣고 기초 호흡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연습법으로 벽을 잡고 얼굴은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물을 들어갈 때 코로 뱉고, 물 밖으로 나온 후 남은 호흡을 뱉는 파, 그리고 빠르게 숨을 마시는, 다시 물에 들어가기 전부터 코로 뱉고, 그 다음 나와서 입으로 파, 그 다음 마시고 파, 이렇게 마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물에 들어가기 전부터 코로 뱉고 물에 나올 때까지도 코로 계속 공기를 뱉어야만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배영을 배울 때 코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본적인 호흡이지만 꼭 필요한 호흡법이니 반드시 익히길 바랍니다. 배영 연습하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수영장 물을 2리터 정도 마셔서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기본적인 호흡법을 꼭 알고 숙지하길 부탁드립니다.
배영 팔 동작과 호흡을 연결할 때 팔을 물 밖으로 들어올려 호흡을 들이마시면 팔에 묻어있는 물방울이 얼굴과 입에 떨어져 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호흡법으로 나누어집니다.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코로 내뱉어주고 물속에서 당기는 동작 풀앤푸시에서 입으로 호흡을 들여 마시는 방법과 아예 입으로 호흡을 마시고 입으로만 뱉는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법으로는 그림처럼 한 팔에 뱉고 마시는 동작을 같이 하는 방법과 양팔 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작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코로 뱉고 입으로 마시거나 혹은 입으로만 뱉고 들어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 팔에 내뱉는 동작과 들이마시는 동작을 함께 연습하는 방법은 첫째, 리커버리 동작 이후 팔을 어깨 위로 지나 귀 옆에 가깝게 놓으며 코로 호흡을 내뱉습니다. 풀앤푸시 동작에서 손에 회전을 주지 않고 어깨 위에서 넓적다리 옆으로 가볍게 내리며 파 소리와 함께 합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넓적다리는 측면 허벅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양팔 호흡 연습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팔에 내뱉고 오른쪽 팔에 들이마시는 호흡 방법입니다. 왼팔을 어깨 앞으로 들어 어깨 위를 지나 귀 옆쪽에 가깝게 놓고 손을 돌리지 않고 어깨 위에서 넓적다리 옆으로 내리며 코로 호흡을 뱉습니다. 다음 오른팔을 어깨 앞으로 들어 어깨 위를 지나 귀 옆쪽에 가깝게 놓습니다. 손을 돌리지 않고 어깨 위에서 넓적다리 옆으로 내린 뒤 입으로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왼팔에 입으로 내뱉고 오른팔에 입으로 들이마시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동작들이 개인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호흡법이 있으니 편한 호흡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한팔 호흡 그리고 양팔 호흡으로 크게 나뉘고요. 그 안에서 호흡 방법에서 코로 내뱉는 호흡을 하거나 입으로 내뱉고 마시고 둘 다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연습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설명을 보면 연결 동작이 아닌 구분 동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어느 정도 동작에 대한 인지가 된 다음 연결 동작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지금 알려드린 연습법을 잠시 눈을 감고 생각도 해보고 원리에 대해서 되새긴다면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11주차 초급 수영 배영과 자유형, 자유형과 배영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가 있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식에서 나아가서 대칭형 영법 그리고 비대칭형 영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대칭형 영법은 자유형과 배형을 뜻하고요. 대칭형 영법은 평형과 그리고 저병을 뜻합니다. 대칭형과 비대칭형 아주 간단한데요. 비대칭형은 오른팔 그리고 왼다리가 하나의 그런 커플이라면 어떻게 평형을 할 때는 팔과 팔, 다리과 다리가 대칭형 이렇게 팔과 다리가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병도 똑같이 팔을 한 번에 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킥도 한 번에 모아서 같이 하기 때문에 평형과 저병의 공통점 그리고 자유형과 배형의 공통점 이렇게 비대칭형 우리가 배웠던 걸 비대칭형 영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마다 용어를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 이번에 수영 영법에 대해서 새로 나온 책에서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공통점을 묶어서 설명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도 알고 다른 또 책에서 다른 용어도 알고 여러분들 다양한 용어를 알고 지식을 확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비대칭 영법의 특징 다시 한번 숙지하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법을 통해서 나아가서 좀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여름에 뭐 계곡이나 바다 얕은 물에서 하셔야 됩니다. 너무 깊은 물에서 갑자기 영법 수영 연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물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물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저의 또 이 강의의 최종 목표이고요. 여러분들이 물을 사랑하고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평생 여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11주차 수업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